안녕하세요. 당사자입니다. 오늘은 조직 내에서 가장 빈번하고 가장 짜증나고 어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끼는 이 보고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같이 일을 많이 안 하고 싶고 그냥저냥 변화를 싫어하는 인간에게는 보고라는 말 자체가 싫어요. 경과 보고, 진행 상황 보고, 현황 보고, 업무 보고, 결과 보고, 갖다 붙이기 바쁜 보고죠. 보고를 하려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율가 원칙에 따라서. 물론 변수가 있으면 예측도 해야 되고 개인적인 의견도 달아야 되죠. 직장 내에서 아니면 각 부서 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일단은 어떤 보고가 필요합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예측을 해서 담당자의 심각한 고뇌가 필요합니다. 참 어려워요. 지금도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윗사람들은 보고받는 걸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성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간 이상 수월하게 넘어가고 단순한 전달 사항만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단순한 전달 사항만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가지고 상사한테 보고를 하면 개털리죠. 왜냐하면 그 상사도 과거에 그렇게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했나 안 했나, 고민을 했나 안 했나를 그 보고서를 보고 알고 있어요. 그 보고서를 보면 느껴지죠. 두 번째는 엑셀이나 워드나 PPT나 뭐 기타 관공서에서는 뭐 한글 많이 쓰죠. 이런 프로그램을 잘 다뤄야 됩니다. 제가 잘 못 다뤄서요. 정말 보고 내용은 좆도 없는데 현란해. 그냥 아주 문자 넣고 도형 넣고 화살표 넣고 라인도 집어넣고 아주 누가 봐도 이쁘게 잘 해놨어. 그럼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기웃게 물어보죠.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부럽습니다. 그런 걸 잘 다루는 것 자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만든 보고서를 옆 동료한테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잘난 맛에 살아가지고 개지랄 떨다가 된통 당하지 말고 지 머릿속에 있는 부분, 자기가 만든 자료는 자기 머릿속에 복사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데 정작 자신이 만든 보고서는 오타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숫자, 단위 같은 게 틀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못 찾아요. 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례로 작가도 집필하다가 그걸 바로 제본해서 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출판사에 의뢰해서 오타나 이런 수정 작업이 필요하죠. 그런 거로 마찬가지로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동료의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아요. 서로 간에 어떤 우정도 쌓이고 동료애도 쌓이게 됩니다. 귀찮아하는 사람한테는 맡기지 마세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뭐 상황을 글로 문자로 작성해 놓는 거 그게 보고인데 그래야 그게 회사의 어떤 운영이나 근간이 되는 거니까 위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열한 보고는 좀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필요합니다.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 이외로 트집 잡는 인간들이 좀 있어요. 보고서 내용이라기보다는 글자의 어떤 서체라든지 뭐 고딕체가 좋은데 뭐 명족체가 조금 더 나은데 한양에서가 조금 더 보기 깔끔한데 어쩌네. 글자 포인트가 12포인트인데 10포인트로 하면 되는데 어쩌네. 표를 삽입했는데 표 안에 내용을 또 가운데로 열맞춤을 안 했네. 보기가 좀 그렇네. 그건 누가 봐도 큰 심각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별로 아닌 것 같은 것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으면 피곤해져요. 보고서 하나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을 하라는 건지 씨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건지 받는 사람 보고 받는 사람의 틀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짓을 하다가 될 일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늦어지고 결제는 늦고 진행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되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회사에 그렇다고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양식대로 보고서 양식이 딱 정해져 있으면 가면 돼, 그대로. 근데 그런 보고서 양식도 족도 없어. 매뉴얼이 없어. 그건 과거에 그랬던 거 따르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기업이, 회사가, 물론 관공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은 사실, 이윤 추구가 어떤 회사의 기업의 존재 가치인 목적일 수도 있고, 유지의 목적인데, 저런 족같은 악습을 따르라고 해서 지연되면 얼마나 인력이나 비용 낭비인가. 참 안타깝죠. 답답해요. 더 답답한 건 그런 거 누구나 바꾸자고 하는 새끼가 한 새끼도 없어. 그냥 체념해. 왜 그러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런 돌직구 존나 날려봤자 자기만 손해입어. 보고서 작성하고 결제 완료되려면 시간 얼마나 걸려. 일도 안 돼. 다른 부서에서는 결제 났냐고 물어보고 독촉이라고 전화 받고 앉아있고. 오래된 회사일수록 그런 변화를 사실 좀 두려워해요. 마찬가지로 이 서면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이제 뭐 윗사람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담당자라면 사정 조사를 좀 해서 준비를 거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올리면 되는데, 이 조건대 부서장들은 왜 그렇게 했냐 개지랄을 많이 떨어요. 왜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지가 생각한 게 있어. 그 틀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움직여지잖아. 그러니까 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기계처럼 딱딱딱. 근데 그 시스템 안에 갇혀줘야 되는데 건방지게 앞서 나갈 수도 있거든. 짜증 나거든. 이 일의 순서를 좀 가늠을 하고 이 정도 왔겠지 하고 판단했는데 부하 직원이 이미 세팅이 다 끝났어. 더 먼저 앞서 나간단 말이야. 자기보다 더 뭐랄까 앞으로 나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이제 좀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돼야 자기도 직장 상사인 윗사람한테 이렇게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부하 직원 더 빨리 나가. 더 이상 저희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존나 깨는 거지. 왜 일을 그딴 식으로 하냐. 네가 그따위로 하려면 나가서 장사를 하든지 네 사업을 하지. 여기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먼저 나한테 보고를 해야 그걸 알고 나도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할 거 아니냐. 존나게 갈고요. 이게 무슨 구멍가게라는 둥.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이렇게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제가 느낀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부하 직원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면 지가 실력이 좆도 없거나 그래도 결국 불안하거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이러니죠. 회사의 직원들을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 직원들을 줄여야 된다고 강력히 어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필요 없는 존재들이니까. 믿을 필요 없는 직원들이니까. 근데 안 해. 왜? 그 직원들은 계륵이야. 그냥 닭갈비죠. 자르기는 어렵고 일을 시켜야 자기 맘에는 좆도 안 들고 결국은 개지랄 떨어서 발광들을 해서 멘탈이 나가게끔 해서 이제 지 스스로 나가게끔 만들지. 퇴사를 하게. 흔히들 말하는 대로 족 같으면 나가든가. 중이 절이 싫으면 나가야지. 중이 떠나는 거지. 왜? 절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철저하게 매뉴얼화 되어 있는 회사에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매뉴얼화 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면
처음에 신입이 들어오든 경력자가 들어오든 업무 인수인계에서 이 친구가 나갔을 때 다른 이 사람이 투입돼도 똑같이 일을 진행 잘 할 수 있는지 여부만 보는 이 업무 인수인계서가 필요하죠. 그런 매뉴얼화 되는 회사가 몇 안 돼요.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럼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입사 어플라이 좀 해보겠습니다. 보고는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면 봉급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일을 대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떤 수치나 문서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으니까 그 과정 중에서 해야 할 건 하고 뺄 건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부터 무슨 앵무새처럼 1부터 100까지 다 설명하고 진짜로 지가 똥 싸러 갔다 와야 되는 시기까지도 다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보고라고 한다면. 업무적으로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체크할 건 체크하고 어떤 일련의 과정의 연속이 보고인데 구구절절히 일일이 다 얘기하면 얼마나 인력 낭비입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회사 내에서 지금 안 좋은 것들만 접하니까 참 이게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느껴요. 흔히 왜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집필하고 항상 선문에 보면 그 책자에 선문에 보면 나오죠. 어디 어디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입사해서 몇 년 근무를 하는 중 회사의 염증을 느끼고 퇴사하여 혹은 박차거나 뭘 창업해서 단칸방에서 몇 년간 손가락 빨다가 뭐 이렇게 돼서 되었다. 다 알고 계시죠? 조직이 염증을 느낀 건 맞는데 바로 박차고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염증을 느끼는 회사에 나오기 전에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염증만 느끼는 분들 있으시면 염증만 느끼지 말고 뭔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 회사에 적응을 하시든가 그 갈구는 직장 상사 못지않게 더 내공을 쌓아서 새로운 후임들이 들어오면 더 끝까지 올라가서 더 갈구던가 아니면 그런 것이 없는 환경에 정착하시기를 기원해요. 저도 그렇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 동생, 내 자녀, 우리 후세 애들만큼은 이런 걸 적응해, 이런 걸 접하지 않는 세상에 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고민하고 힘들게 사는 건 맞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 속에서 너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와라 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대부분 수학여행은 불국사, 경주 불국사 아니면 설악산을 갔습니다. 2박 3일 혹은 3박 4일로 갔는데 정말로 돈이 없는 애들은 수학여행비를 안 내고 학교로 출근을 했고요. 등교를 했고 나머지는 다 추억 만들기로 관광버스를 타고 정말 즐겁게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 우리 세대에 이제 수학여행 갔었던 친구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뭐가 문제냐면 저는 불국사를 갔는데요. 3박 4일로 기억합니다. 여관도 아니고 모텔도 아닌 무슨 기숙사 같은 그런 건물에서 한 방에 우리 반이 그때 당시는 45명 정도 됐는데 방 2개에 20명, 30명씩 나눠서 잤어요. 방 하나에. 그게 한 10평 정도 남짓했는데 그때는 추억 만들기라고 해서 새우잠도 자고 몰래 술도 마시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수학여행을 그렇게 형편이 안 돼서 그런지 그렇게 몰아넣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 세대는 수학여행 못 갔으니까 니네들은 수학여행 가라. 그래서 갔었던 데가 20명 30명씩 때려 박았던 데고요.
그럼 우리 자녀 세들도 그러면 똑같이 제주도, 설악산, 뭐 불국사 이렇게 20명, 30명씩 우르르 해야 될지, 아니면 2인 1실로 된 유럽의 어느 최고급 호텔은 아니지만 흔히 여행자들이 머무는 그런 호텔에서 정말로 단촐하게 여러 명이서 합숙을 해서 뭐 숙소를 잡아서 지내는 게 나은 건지,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되게 수학여행에 대한 추억은 너무 기억에 남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좀 씁쓸했었습니다. 발전된 세상에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못된 구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좋지 않고 제가 좀 많이 불편하거나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